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두 기업입니다. 바로 로블록스하고 쇼피파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지금 실적이 어떻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 회사들이 각각 자기 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좀 그런 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주식을 사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상호작용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 두 시장이 엄청 크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 두 기업이 왜 좀 특별하게 성장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역시 장기적인 경쟁력이랑 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업의 진짜 힘을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로블록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IBLX, 네. 로블록스. 이게 뭐 게임 같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 같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막 컨텐츠 만들고 즐기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독특하죠. 이미 뭐 비디오 게임 산업 자체가 2천억 달러 넘는 거대한 시장인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고요. 근데 특히 놀라운 게 그 일일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하죠. 네, DAU. 이게 1억 1,2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1억 1,200만 명.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10억 명을 목표로 한다니까. 정말 야심찬 거죠. 10억 명이요? 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겠죠. 근데 사용자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건 루블록스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 수익성? 네. 기본적으로는 공짜로 쓰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여기서 꼭 봐야 할 지표가 바로 잉여현금 흐름, FCF입니다. FCF. 잉여현금 흐름이요? 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에서 꼭 써야 하는 투자금 같은 거 까고 정말로 회사 맘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FCF가 어떻게 변했는데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블록스 주당 FCF가 마이너스 0.2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 마이너스였군요. 네. 그런데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주당 1.41달러가 됐습니다. 와, 1.41달러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것도 꽤 큰 폭으로요? 그렇죠. 단순히 플러스 전환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야, 진짜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죠? 보통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사용자가 늘면 서버 비용 같은 것도 같이 확 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를 로블록스가 아주 영리하게 풀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미리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해놨다는 거예요. 아, 선제적인 투자. 네, 예전 같으면 사용자가 갑자기 확 늘면 서버 늘리느라 돈이 또 엄청 들었을 텐데 미리 클라우드 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둔 덕분에 이제는 뭐 동시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그냥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그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거죠.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한 명당 추가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잉여 현금 흐름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사용자가 늘면 오히려 돈을 더 효율적으로 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야, 이 부분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음, 실제로 최근에 사용자 증가세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올해 1분기 DAU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였거든요. 네. 근데 2분기에는 이게 무려 41%까지 확 뛰었어요. 41%요? 와, 가속도가 붙었네요? 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런 성장의 한가운데에는 로블록스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 바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 UGC 전략이 있습니다. UGC,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는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이나 경험들을 만들어 올리거든요. 네. 이 UGC 생태계가 로블록스를 항상 새롭고 재밌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거죠. 네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지난 3월에 나온 정원 가꾸기라는 게임, 뭐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한때 동시 접속자가 2천만 명이 넘었어요. 2천만 명이요?
동시에? 네. 그리고 이 정원 가꾸기의 성공이 지난 2분기 DAU 성장률을 아까 말씀드린 41%까지 끌어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만든 컨텐츠 하나가 플랫폼 전체 성장을 확 이끌어버린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로블록스 플랫폼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렇게 늘어난 잉여 현금 흐름, 즉 FCF가 다시 플랫폼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재투자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더 쓰기 좋은 도구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를 더 잘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효과적인 광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하. 이런 재투자가 결국 아까 말한 10억 사용자 목표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1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증가, UGC 활성화, FCF 증가, 이걸로 다시 플랫폼에 투자. 그럼 더 많은 사용자가 오고 수익화도 더 잘 되고 이런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플랫폼이 커지면서 콘텐츠 관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경쟁이 더 심해진다던가 이런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확장 능력이나 수익성 개선 능력만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만든 로블록스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현실 세계의 상거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로블록스가 가상 공간의 강자라면 현실의 이커머스 영역에서 판매자들의 정말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 잡은 또 다른 강력한 플랫폼이 있죠.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SHOPI. 네, 쇼피파이 플랫폼이죠. 지난 10년 동안 주주들에게 5,000%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이죠. 근데 이게 뭐랄까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쇼피파이의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쇼피파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총 상품 거래액 GMV라고 하죠. GMV.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면 아직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12%라는 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직도 88%나 더 성장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뭐 이마케터 같은 시장 조사 회사들 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간 한 7%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클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쇼피파이의 GMV 성장률이 이 시장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다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지난 분기에 쇼피파이 전체 GMV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어요. 31%요? 시장 평균이 7%인데. 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무려 42% 성장을 기록했고요. 와, 이건 뭐 그냥 시장 따라서 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쇼피파이가 단순히 시장이 커지는 거에 묻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한테서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만큼 쇼피파이 플랫폼이 판매자들한테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시장 평균보다 4배, 5배 빠르게 큰다는 건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쇼피파이가 이렇게 빨리 점유율을 늘리는 비결이 뭘까요? 특히 요즘엔 인공지능, AI 기술을 엄청 쓴다는 얘기가 있건데요. 맞습니다. 쇼피파이는 판매자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AI가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AI가 막 자동으로 근사한 상품 설명을 써준다거나 아니면 타겟 고객한테 딱 맞는 이메일 마케팅 문구를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또 뭐 재고 관리 잘하도록 수요 예측을 해준다거나 고객 문의에 24시간 답해주는 챗봇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개발 중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요? 네, 이런 AI 도구들이 특히 경험이나 자원이 좀 부족한 중소규모 판매자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복잡한 기술 문제 신경 안 쓰고 제품 개발이나 고객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단중에 가게 열어주는 도구를 파는 걸 넘어서
판매자들이 진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쇼피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에요. 쇼피파이의 주 수입원이 사실 월 구독료보다는요, 판매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이걸 판매자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많이 나와요. 판매자 솔루션이요? 네. 예를 들면 쇼피파이 페이먼트로 결제 처리해주고 받는 수수료라든지 쇼피파이 캐피털 통해서 운영자금 빌려주는 거 아니면 쇼피파이 배송 서비스 이용할 때 생기는 수익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군요. 즉, 쇼피파이 플랫폼을 쓰는 판매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사업이 커질수록 쇼피파이 수익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판매자의 성공이 곧 쇼피파이의 성공이 되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딱 맞는 모델인 셈이에요.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선순환 구조가 쇼피파이 성장의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판매자를 성공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나눈다. 구조가 참 좋네요. 그럼 이런 성장이 재무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겠죠? FFCF 같은 지표요? 네, 그럼요. 쇼피파이의 잉여 현금 흐름 FCCF는 최근 몇 년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아까 로블록스 얘기할 때 FCCF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난 2분기에도 FCCF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나 증가하면서 아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31% 증가요? 꾸준하네요. 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은 당연히 쇼피파이 지식 가치를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또 AI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판매자 솔루션 만드는데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죠. 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회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여전히 그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쇼피파이가 차지하는 비중, 아까 GMV 기준으로 12%라고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판매자 수를 늘리고 또 판매자 한 명당 평균 수익을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불려나갈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물론 쇼피파이 고객들이 대부분 중소상공인 SMB다 보니까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계속 바뀌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같은 위험 요인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자, 오늘 로블록스와 쇼피파이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분야, 그러니까 상호작용 엔터테인먼트와 전자상거래라는 아주 크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네. 로블록스는 그 독특한 UGC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또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쇼피파이는 강력한 판매자 솔루션하고 또 AI 기술을 등에 업고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아주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인상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제는 바로 기술을 이용해서 규모를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점이에요. 아, 기술을 활용한 규모 확장과 수익성 개선. 네, 로블록스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듯이 쇼피파이의 AI나 여러 판매자 도구들은 수많은 판매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돕고 이게 다시 쇼피파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잠재력을 볼 때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로블록스 같으면 DAU 증가율이나 FCF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UGC 생태계는 얼마나 활발한지 이런 걸 봐야 하고 네, 맞아요. 쇼피파이 같으면 시장 성장률보다 GMV가 얼마나 더 빨리 크는지, 판매자 솔루션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FCF는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이런 좀 여러 측면의 지표들을 같이 봐야 진짜 성장 동력을 제대로 알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장 플랫폼 기업들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이 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해요. 긴 호흡이 중요하군요. 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기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수익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환경이 변할 때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로블록스와 쇼피파이에 대한 이 심층적인 논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기업이 보여주는 성장 가능성, 그 이면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기업, 로블록스와 쇼피파이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정말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시장을 거의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승자 독식, 승자가 다 가져간다, 이런 현상하고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핵심 질문은 이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의 지배력이 미래에 혹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용자나 판매자들의 행동 패턴이나 요구가 확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